제 이름은 강유라, 29입니다. 저는 세상이 외면하는 죽음의 흔적을 지우는 특수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 대학을 휴학하고 이 고독한 현장으로 뛰어들었죠. 오늘의 의뢰지는 강남의 초호화 주상복합 더 팰리스였습니다. 홀로 계시던 노인분이 세상을 떠난 지 보름 만에 발견되었다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방호복을 착용하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와 함께 한 사람의 외로웠을 마지막 시간이 묵직하게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낡은 약봉지들, 혼자 드신 마지막 식사의 흔적, 그리고 TV 앞에 놓인 차가워진 찻잔 하나. 이분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일을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요란한 구두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냄새야? 당신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최고급 트위드 투피스 차림의 중년 여성이 코를 막은 채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입주자 대표 최서연이라고 밝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물이라도 본 듯 차가웠습니다. 이런 불경스러운 일을 우리 건물에서 하다니. 빨리 치우고 나가요. 어디서 재수 없는 기운을 끌어들여. 재수 없는 기운이라니. 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편견과 혐오는 이미 제 작업복의 일부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먼지 쌓인 침대 밑에서 작고 낡은 오르골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고인의 검소한 살림살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예쁜 물건이었죠. 혹시 유족에게 의미 있는 물건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오르골을 따로 챙겨 소중히 닦아두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약되었던 더 팰리스의 다른 청소 의뢰들이 갑자기 취소되었고 다른 아파트 고객들로부터도 문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지역 맘카페를 검색해본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속보 우리 아파트에 시체 청소 업체가 드나들고 있답니다. 작성자 더 팰리스퀸. 품격 있는 우리 아파트에 죽음을 파는 흉한 업체가 들어왔어요.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고 무엇보다 집값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죽음을 파는 업체라니. 나는 그저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려 했을 뿐인데. 제 회사의 상호와 전화번호까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재수 없다. 돈이면 다냐. 저런 거 하는 사람들은. 정신도 이상할 것이라는 악플들이 끝없이 달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자부심으로 일궈온 삶이 한순간에 악의적인 글로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최서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며 제발 글을 내려달라고 사정하려 했습니다. 제가 뭘 틀린 말 했나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건물에 드나드는 게 더 문제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도 얼음장처럼 차갑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더 팰리스는 아무나 사는 곳이 아니에요. 당신의 그 더러운 일 때문에 우리 건물 가치가 떨어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요. 더러운 일이라니. 더러운 일. 그 말에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 사람의 마지막 길을 정리해 주었을 뿐인데 세상은 저를 죽음을 파는 장사꾼으로 취급했습니다. 며칠 뒤 더 팰리스 게시판에 입주자 대표회의 공고가 붙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외부 유해 업체 출입 금지 건에
그 유해 업체가 바로 저를 가리킨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아버지의 병원비를, 그리고 우리 일의 진짜 의미를 지켜야 해. 저는 고인의 유품인 오르골을 유족에게 전달하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경찰서에서 받은 연락처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오르골을 만질 때마다 홀로 죽어간 노인의 깊은 외로움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듯해 참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입주자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제 자신을 변호하기로 한 것입니다. 내일이 정말 그들이 말하는 더러운 일인지 직접 따져보자. 회의 당일 저는 평소 입던 작업복 대신 가장 깨끗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여전히 초라해 보였지만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더 팰리스 커뮤니티 홀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주민들이 저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그 유명한 시체 청소부를 직접 보는구나 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가방 속 오르골이 차갑게 제 손바닥을 식혀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안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최서연이 단상에 올라서며 제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내가 여기 와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냐는 듯한 냉소적인 미소였죠. 좋아, 보여주자.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가방 속 오르골을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것이 있었거든요. 오르골 밑바닥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 말입니다. 손전등을 비춰 자세히 보니 분명히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딸. 그 다음 글자는 너무 흐려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끝에 아빠가라는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딸에게 주려던 선물이었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혼자서? 문득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 딸이라는 사람이,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이 아파트와 관련이 있다면? 여러분, 저희가 왜 이런 회의를 열었는지 다들 아시죠? 우리의 소중한 주거 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서연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들의 고개가 일제히 끄덕였습니다. 죽음을 다루는 업체가 우리 건물을 드나드는 것,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다룬다. 나는 죽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건데. 저는 오르골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중간 부분에 희미한 글씨를 해독하려고 눈을 찡그렸습니다. 뭔가 서로 시작하는 이름 같았습니다. 그 순간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서연. 혹시 서연이라는 이름이 아닐까?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만약에.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이 오르골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폭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사람이 바로 제가 말한 그 불길한 업체 사장입니다. 최서연이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돈벌이로 삼는 저런 사람이 우리 아이들 놀이터를 활보하게 둘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쫓아야 합니다. 돈벌이라고? 나는 그저. 주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어떤 사람은 저를 향해 험악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저를 동네에서 몰아내야 할 해로운 존재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발언 기회를 달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든 우리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게 있다고.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십 쌍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제가 마이크에 가까워지자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기요, 제가 한 말씀만. 듣기 싫어요. 당신이 뭘 말하든 우리 마음은 정해졌다고요. 이제 끝이구나. 정말 끝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그 순간, 가방 속에서 차가운 오르골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문득 오르골 밑바닥에 희미한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잠깐.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르골을 가방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홀로 죽어간 그 노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목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제 외침에 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오르골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제 일을 변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작은 상자로 모였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저게 뭐지? 오르골인가? 무슨 쇼를 하려는 거야? 지금 여기서 동정심이라도 사려는 거예요. 그딴 고물이랑 당신 일이 무슨 상관인데? 최서연이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동자에서 순간 스치는 무언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불안함, 아니면 두려움. 역시 내 추측이 맞는 것 같아. 이 오르골은 며칠 전 이 아파트에서 홀로 돌아가신 한 분의 유품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분의 가족에게 전달하려고 했지만 연락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르골을 천천히 뒤집어 밑바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딸을 향한 마지막 사랑을 담아 남긴 메시지가요. 이제야 글씨가 완전히 보여.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딸, 서연이에게. 아빠가. 최서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내 추측이 정확했어.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도 제 일이 정말 더러운 일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또박또박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딸, 서연이에게. 아빠가. 서연. 그 이름이 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주민들의 경악, 어린 시선이 저와 최서연 사이를 오갔습니다. 최서연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화장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그 외로운 노인의 딸이 바로 너였구나. 저는 천천히 오르골의 태엽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맑고 애틋한 멜로디가 커뮤니티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딸이 함께 들었을 그 따뜻한 선율이. 이 오르골은 김철민 어르신의 유품입니다. 그분은 이 아파트 1204호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멜로디와 함께 흘러나갔습니다. 최서연 대표님.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청소한 그 더러운 집은 당신이 수년간 외면하고 버려두었던 아버지의 마지막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만진 그 불길한 물건들은 당신의 아버지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참아 놓지 못했던 딸을 향한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제 일은 죽음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버린 마지막 존엄을, 잊혀진 마지막 사랑을 닦아주는 일입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겠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어르신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오르골을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언젠가 딸이 돌아와서 어린 시절처럼 함께 이 멜로디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셨겠죠. 최서연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미안해. 그녀의 참회하는 목소리가 홀 전체에 메아리쳤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숙연해진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오르골을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을 받아주세요. 그날 이후 최서연은 입주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파트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녀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오랫동안 참회했다고 합니다. 제 회사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프로의식을 가진 정직한 업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의뢰가 이전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하는 일이야말로 진짜 성스러운 일이야. 죽은 사람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사람이 어디 흔한가. 성스러운 일이라니. 이런 평가를 받을 줄이야. 한 달 뒤 회사 통장으로 5천만 원의 거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송금이는 이름 없는 후원자였고 메모란에는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잊혀진 존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최서연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속죄의 마음이었겠죠. 오늘 저는 아버지의 병실에 앉아 새로 들어온 의뢰 목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제 손등을 비춥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손이 제 일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손으로 누군가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세상은 화려하고 빛나는 것들에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때로 가장 어둡고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닦는 손길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아주십니다. 유라야,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네, 아빠. 저도 이제 제 일이 자랑스러워요. 창밖으로 또 다른 의뢰 전화가 울려 퍼집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존엄이 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습니다. 오늘도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닦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에는 강유라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세상을 지켜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주는 따뜻한 시선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